예, 이번 시간은 이제 장애인 재활의 제 영역에서 네 번째 사회 재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의 정의를 보면 사회 재활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재활 지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적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재활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장애인의 전체적이고 만족스러운 사회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서의 문제점을 제거한다. 그리고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기능 합력과 적응을 가능케 해서 완전한 사회 참여 그리고 평등을 이루게 하는 매우 포괄적인 원조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재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재활. 근데 이제 지금 대충 보면은 어떤 장애인들은 그래도 사회생활을 같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이 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 속에 사는 것은 이건 좀 이렇게 사회 통합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면 이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라고 하면 장애인 시설이 별도로 필요 없어요. 장애인 시설이 별도로 필요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동등하게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워낙 장애인들을 차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차별을 우리가 차별 금지 또 차별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편리하도록 시설을 이렇게 가서 사는 이런 것을 만드는 거지. 원래 목적은 장애인들이 일반 사회 통합, 일반인들과 똑같이 이 사회 통합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장애 시설만 발전을 시키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장애 시설만 발전을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국민이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좀 넓게 수용해서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 그런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개념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비장애인, 장애인 이런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장애인 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장애인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함께하기가 꺼려지고 또 뭔가 장애인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창피한 생각까지도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잘못된 인식이다 이거죠. 저도 우리 아이 하나 있는 거 장애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렇게 표시를 내지도 않고 또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도 없고 단 우리 아이의 생애가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지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가 도와주면 또 어떤 면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 지원을 위한 것이 사회 재활이다 이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분리되지 않고 사회 통합으로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훈련. 요것을 재활이라고 하고 요걸 사회 재활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장애인의 전체적이고 만족스러운 사회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족스러운 사회생활.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하기 똑같이
비장애인하고 똑같은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에서 장애인들이 밀리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포괄적인 원조 과정을 우리가 사회재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여러분의 책에 보면 그림 6-4에서요 사회생활을 위한 환경정비 영역이 있어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런 것들이 사회재활에서, 자, 맨 처음에 법적 환경으로 또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될 것이고, 또 물리적 환경,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 장애인들도 이 경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 그 다음에 심리 정서적 환경으로, 그 다음에 행정적 환경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으면 사회 재활을 위해서 환경 정비가 이렇게 영역이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장애인들이 사회 재활에 어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회 재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사회 재활 대상이냐,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이고 일반 사회복지의 대상이죠.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회재활 대상입니다. 자, 좁은 의미에서는 이 좁은 의미가 이제 중요한 건데, 핸디캡을 가진 자,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핸디캡을 가진 자, 즉 장애의 마지막 개념인 사회적 분리에 따른 장애를 가진 사람. 이 말은 사회적 분리에 따른 분이에요. 분리에 따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자, 이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장애, 이게 이제 분리야. 그래서 마지막 개념이 사회적 분리에 따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요, 또 혹은 그들의 가족. 그래서 지역사회 등 사회적 환경 요소들로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좁은 의미에서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을 지역사회나 사회적 환경 요소들도 함께 고려를 해서 사회재활을 대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재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법에서 일반인 본위로 만들어진 물리적 환경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리적 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 생존을 위해서 경제 기반 미정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생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경제 기반이 그것이 안 되는 것들을 경제적 기반으로 미숙한 그런 것들을 정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취업 경로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권리의 실질적 정착이 정착되는 게 지연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바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취업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장애인들이 그 권리의 실질적 정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권리 정착,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편견에 의한 심리적 감정적 소외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장애인들이 보통 편견을 받잖아요. 그래 편견을 받으니까 장애인 스스로가 심리적 위축을 느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인으로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장애인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굉장히 심리적 위축을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가 먼저 이렇게 방어의 자세를 취하게 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게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고 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다. 혹은 나는 편견이 없다. 그래서 한번 조용히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편견이 있냐? 아니면 전혀 편견이 없냐?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나 자신도 그래요. 나 자신도 그렇지만 내 자녀도 있지만은 나도 한쪽 구석에서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니까 이런 그 편견을 내 자녀로서 자녀를 장애인으로 갖고 있는 부모인 나도 그러는데 이 보통 사람들이 왜 편견이 없겠는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용하는 그런 넓은 자세가 우리 비장애인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이 인식을 이제는 비장애인들이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와 사회생활이 이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시대는 점점 발전해 나가는데 아직도 우리는 캐캐묵은 옛날의 방식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장애인들도 이번에 국회의원 나왔잖아요. 장애인들도 국회의원 나왔으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비장애인들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계의 장애인들을 보세요. 루즈벨트 대통령도 장애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장애인으로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는 장애인이라서 이런 개념은 우리에게 이제는 오히려 이것은 너무 거부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격을 조금 높일 수 있다면 우리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구분 없이 생각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 사회복지사는 그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복지사가 주로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오는 사람들이요. 사회복지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은 절대로 안 찾아와요. 정상적인 사람이 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데요? 필요치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사회복지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를 찾으러 오지 풍족하고 넉넉하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를 찾을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사는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열려 있어야 된다. 사회복지사는 특히나 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특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바로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 자, 그러면 편견에 의한 심리적, 감정적 소외, 이 소외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다운 사회 통합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인간 소외의 사회 현상을 해결해야 된다. 참다운 사회 통합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현재 장애인들과 이 비장애인들이 서로 지금 겉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겉돌아서 사회 통합이 실현되지 않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사회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21세기는 통합 시대예요. 그래서 통합 시대, 융합 시대,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시대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세기에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융합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를 잘하는 거죠. 이것 더하기 이거. 그래서 우리가 1+1 이거 융합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면 하나 먹을 거에 하나를 더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야 안 사. 사람의 심리로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1+1이 잘 팔리는 이유가 융합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 이게 21세기에 이게 융합 시대. 그리고 또 21세기에는 이 융합 시대에 비해서 핵도 융합을 하는 거예요. 융합, 핵 융합, 융합. 그리고 21세기에 이 융합을 큰 의미를 보세요. 통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통합, 융합이나 통합이나. 그래서 21세기는 통합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21세기의 리더자는 통합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자가 돼요. 그래서 보세요. 옛날에는 너하고 나하고 달라. 그래서 같이 못 가. 너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같이 갈 수 있어. 너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함께 할 수 있고 다르니까 끝까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똑같으면 싸우는데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 이거 또 하나의 통합이죠. 옛날에는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너 나하고 틀려. 너하고 나하고 틀려서 같이 못 가. 그래서 뭐 이데올로기 사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너는 영혼이 그거고 나는 이거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세상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21세기는 통합 시대로 통합이 21세기를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투게더. 그래서 같이 다원화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원화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개별화잖아.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것이 개별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에스틱의 인간관계 7대 원리 가운데서 개별성의 원칙. 그래서 서로 다른 거예요. 너와 내가 어떻게 같으냐. 서로 다르지. 그래서 나무도요. 한 나무에 이파리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똑같은 이파리는 한 개도 없어요. 은행나무에 그 많은 은행잎이 2만 개, 2만 개, 3만 개가 돼도 똑같은 은행 잎은 한 개도 없어요. 사람이 70억의 인구가 넘지만은 70억 인구 중에서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쌍둥이도 틀려. 유전자는 같을지 몰라도 쌍둥이도 보면은 둘 중에서 언니 동생 구분돼야 안 돼요. 우리는 못하지. 근데 부모는 구분해. 그리고 그 식구들은 구분을 해. 근데 우리는 못해. 왜 식구들이 왜 구분을 해? 다르니까 구분하지. 똑같으면 어떻게 구분을 하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쌍둥이도 똑같지 않은데 하물며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서로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중요한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요 사람한테 적용했더니 요 사람한테 됐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 사람한테도 또 될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특별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은 다 적용이 됐는데 그 사람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게 중요한 것은 개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중요한 거예요. 참다운 사회 통합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인간 소외의 사회 현상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야 사회 재활하는 재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회 재활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장애 아동 방과 후 교실, 이것도 서비스 프로그램이죠. 그죠? 장애 아동. 그 방과 후 교실도 그냥 방과 후 교실이 있고 장애 아동들만 함께하는 방과 후 교실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장애 아동 방과 후 교실. 그다음에 장애 아동 캠프.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애들 캠프보다는 장애 아동끼리 캠프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캠프. 그다음에 장애 이해 및 예방 교육. 이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본인도 장애를 이해해야 되지만 또 이 일반 사람들도 비장애인들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를 우리가 이제 이 장애에 대해서 예방하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교실이 있잖아요. 그 장애인들 당사자만 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똑같아요. 일반 사람도 부모 교실이 있잖아요. 장애인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은. 근데 장애인 부모 교실은 별로 없어요. 일반 사람들 비장애인 부모 교실은 많이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 부모 교실은 생각보다 너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시설 체험 훈련. 자, 장애인들에게 이 사회시설, 이 시설을 체험하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은 익숙해지는데 이 체험하는 거 이런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험교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훈련 이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성상담, 결혼상담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성상담과 결혼상담은 장애인들이 벌써 결혼하면은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장애인 야간학교, 장애인 야간학교도 필요하고, 순회상담 및 진료 등등 이런 것들이 사회 재활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심리 재활이에요. 이제 여기 심리 재활에, 이 심리 재활의 개념에서는 뭐냐면, 자, 장애인 자신과 그를 둘러싼 인적 환경에 대한 심리적 향상을 도모하는 원조 가정. 그러니까 인적 환경에 대한 심리적 향상. 그래서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이나 분노, 소외감이나 우울, 욕구의 불만 등과 같은 문제 요인 및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서 재활 의지를 북돋아주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심리적 재활의 대상과 목표는 심리적 문제에 직면한 장애인과 가족 및 주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심리적 문제를 지닌 장애인과 이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 통합이 목표다. 그래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자아 존중감이나 가치의 재발견, 장애에 대한 긍정적 자의식 형성, 또 현실적인 장애 극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는 동기 강화를 시키고 감정을 노출해줘. 그 장애인들이 대부분 감정을 노출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노출하고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고 잠재적 개발 및 원조, 습관을 변화시켜주고 인지 구조를 변화시켜주고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왜냐하면 장애인은 대부분 누가 의사결정해? 부모가 다 해버리잖아. 그래서 본인의 의사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 향상. 그 다음에 자기를 통찰하고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대인관계가 개선돼야 되는, 그리고 의식 상태 변화 등의 문제가 필요하다. 자, 과정 및 프로그램에서는 심리 검사가 있고요, 심리 상담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검사, 상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필요하죠. 그거 보면은 이 지능 검사 도구, MMPI, 그 다음에 MBTI 이런 거, 사회 성숙도, 인물화 검사 위에 이런 다양한 검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 상담, 당사자 가족의 심리 문제를 수용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원 연계하고 능력 개발과 지지를 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법으로서는 개별 상담이 있고요, 집단 상담이 있고 전화 상담 등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왜 전화 상담이 필요하냐면 불편하니까 못 오니까 전화로 상담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장애인 재활 지원의 제 영역에서 심리 재활 과정 및 프로그램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심리 치료죠. 그 장애인들의 정신적인 심리 치료, 육체만 이게 재활을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치료를 해야 된다. 마음의 치료. 그래서 장애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육체가 불편할 뿐임을 정신까지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혹 거기까지 갔으면 거기서 치료해서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심리 치료, 이 심리 치료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심리 치료에는 기능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능을 생각해 보면 정서적 문제의 심층 분석적 해결, 그리고 무의식적 동기의 통찰, 이게 이제 심리 치료에서 기능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심리 치료를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냐? 심리 치료에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놀이 치료, 이것은 뭐 모래를 갖고 논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한다든지 뭐 이런 그 놀이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놀이 치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듣게 해서 치료하는 거 음악 치료, 미술을 그려서 미술로 치료하는 거, 행동을 치료하는 거, 가족 치료 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동물 매개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동물들을 이렇게 애완 동물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도 있습니다.